머니쇼 플러스를 통해서 미국 경제 상황이나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매일 살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 영국 다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정치적, 경제적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투자자라면 이제 그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일본의 경제 상황 및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해서 뭐 일본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훑어볼까요? 마감 상황?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모두 생각보다도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 지속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미국의 S&P 500 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전주 대비로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IT 업체들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주 대비로는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는 모습 보여졌고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업체들 버티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유럽 상당히 이슈가 많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미국의 IT 기업들 흔들리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IT 기업들 함께 빠지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미국의 기업들과 다른 국가들이 동조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에 IT, AI 기업이 있나요? 있죠. ASMR 같은 경우도 ASMR도 유럽 거니까. 네. 그렇네요. 그 뉴욕 증시를 흔드는데 계속 이제 국채 금리들이 너무 상승한다. 그다음에 영국 IMF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말은. 근데 그 지금 현재 영국 금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LDI 사태, 그래서 이제 뭐 부채 연동돼 있는 그런 투자 때문에 막 전 세계 발작이 일어났었는데 그 금리까지 갔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사실은 이 영국뿐만이 아니고요.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최근에는 국채 금리가 갑자기 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국채 금리가 튄다라고 하는 거는 채권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낮아지면서 그 국가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신뢰도가 조금은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이 커지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같은 경우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밑에 여기서도 이제 추이에서도 볼 수가 있다시피 고공행진을 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다시 낮아지는 흐름들 보여지듯이 생각보다 우려보다는 양호한 지표들 발표가 될 때는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우선은 조금은 관세 영향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언급은 되고 있지만은 이제 아직까지는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측면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뭐 오늘 밤 나오는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해야 더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저희가 계속 9월 약세장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 상승 동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9월은 약세장이다, 9월은 역사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셀인 메이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쓰시는데 그렇죠. 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5월 생각보다도 지수 견조했습니다. 아무래도 9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7월, 8월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실적 모멘텀이 약화가 되고요. 9월 FOMC 회의에서는 이 단순히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점도표가 함께 공개가 됩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9월 초에 발표가 되는 매크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게요. 지난달에 단순히 고용지표가 일부 부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난 2개월간의 이제 수치가 수정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정치가 상당히 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지표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 요인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에 조금 더 초점을 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앞에서 저희가 영국 얘기 잠깐 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총리 신임 투표한다 그러고 뭐 우파다 좌파다 뭐 이러면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휠도 바꾼다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프랑스도 이제 금리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거 영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면은 다시 또 미국 국채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국채 중에 골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내려가나? 뭐 이런 생각이 거꾸로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9월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높게 평가가 되는 만큼 국채 금리 계속해서 오르는 방향보다도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른 국가들 대비로는 양호하게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프랑스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 또 다음 주에는 정치 이벤트가 크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국채금리 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매 차원에서는 해당 국가들도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국제를 잠깐 아이디어로. 올라갈 때 사도 되겠다 뭐 이런 잠깐은 뭐 이런 건가요? 네, 아이디어로 보실 수가 있겠다 이런 네. 질문이죠. 아이디어로 볼 수 있다. 네. 네. 근데 뭐 국가 부채가 없는 나라는 없을 텐데 갑자기 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뭐 국가 부채 이야기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또 영국이 있더라고요. 뭐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주시는데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7월에 발표가 된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EU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7년의 예산안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존에는 1.2조 유로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2조 유로까지도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재정 부담이 주요 국가에서 커지고 그중에서도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리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총리와 같은 경우에도 재정 부담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감축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게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상당히 이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 대비로도 국채 비율 여기서 보시더라도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이 조심스럽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표에도 나오지만 일본이 1등이잖아요. 234. 네, 근데 이제 엔화가 또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랬다 계속 바뀌면서 엔화가 강세가 된다고 저희가 다 생각했었는데 엔화가 의외로 강세가 자꾸 안 돼요. 어떻게 보시나요, 엔화는? 일본은 사실은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 자체는 상당히 크더라도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한 모습들 보여지고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일본은 조금은 다른 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일본은행은 이 정책금리를 인상을 시키는데 상당히 더디게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더디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이 플라자 합의를 경험을 한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율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계속해서 앓는 소리를 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속도를 상당히 더디게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함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근데 같습니다. 너무 엔화가 빨리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얘기가 나올 텐데 작년 8월과 비교를 했을 때 그때보다 빠르게 그때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때 상당히 큰 부분 반영이 되었고 일부는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그때보다는 영향이 덜할 것이다라는 측면이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도 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영향은 클 텐데 사실은 그때보다도 정책금리가 이미 상당 부분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은 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준 자체도 덜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그 레버리지 투자했던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데는 지난번에 한번 다 털렸다. LDI 때 좀 털렸고 그래서 지금 좀 거의 가도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일반인인데 털렸다 이런 표현 쓰시면 네. 근데 지금 일본도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연구원님 리포트 보면 일본의 정치 이슈를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될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정치 이슈는 절대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는 할 수가 없는데 정치 불확실성이 상당히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기존의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친기업 정책의 방향성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은행의 정책 역시도 기존의 방향성을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일시적으로 결과의 충격으로 인해서 관련 기업들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 중앙은행 정책 수혜업체들 그리고 내각 정책 수혜업체들 대표적으로 금융주와 같은 경우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본은 금융주를 좀 보면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방산업체에 좋았잖아요. 연초에 방산 또 예산 늘려주고 그다음에 라인매트 같이 한 군데 막 몰아쳐서 올려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방산 쪽이나 이런 쪽도 더 투자를 해볼 가능성,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수익이 좋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우선 일본을 조금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금융주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금융주만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네. 금융주를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볼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낮아지면은 엔달러 환율 하락 수혜 업체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식품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세제 혜택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상품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개인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배당주인데요. 배당주를 관심을 상당히 높여보는 것도 올해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독일 쪽 그리고 유럽 쪽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럽 내부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방산기업들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말씀 주셨던 이 부채 쪽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독일뿐만이 아니라 EU 국가들이 이 예산안을 늘리는데 가장 큰 규모가 바로 이 방산 부문입니다. 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때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유럽 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이 매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관련 기업들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방산 기업들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관련을 해서는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 내부에서도 인프라 업체들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제금리 조금만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함께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래소 업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거래소가 따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독일 거래소와 같은 경우, 런던 거래소와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연구원님은 선진국 증시 다 보시잖아요. 네. 이 선진국 증시들 각각 지금 다들 특성도 있고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어디가 가장 괜찮다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유럽, 일본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 절대적으로 보시더라도 상대적으로 보시더라도 이 미국 가장 최선호 국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작년 말에는 유럽을 최선호 국가로 말씀을 드리고 이 연말 휴가를 들어갔었는데 그 이유가 상당히 눌려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신흥 국가들도 올해 상반기 때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 대비로도 미국은 대형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크게 개선이 된 국가고요. 상대적으로도 친기업 정책들이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지난 주말부터 이미 중간 선거라고 하는 표현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이 시장의 부정적인 정책보다도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을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멀티플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최선호 국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 너무 고평가다. 특히 AI들, 미국 AI들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9월 뭐 위기설 했는데 9월 위기설 또 갑자기 없어지는 분위기고 이틀 올랐더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런 상황에 이제 진짜 블랙스완이 뭐야라고 얘기하면 맨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블랙스완으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유럽이 뭔가 이제 IMF를 맞던지 뭐 이런 스페셜한 게 나올 것 같은데 뭔가 블랙스완이 나온다면 어떤 게 나올 것 같으세요? 블랙스완 그리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 네. 항상 점검은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셔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모두들 얘기를 하면은 항상 파악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요. 이 유럽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지만 그 이유 자체가 관세 쪽이고 그리고 국가 간에 상당히 이 헤게모니 확보를 위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은 이 관세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매크로 불확실성, 그 중에서도 펀더멘털 양호한 업체들은 조금 더 또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블랙스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상당히 뭐 방금 유럽도 있고 IMF도 있고 다양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2024년, 2022년 이런 때하고는 다르게 국채 금리에 따라서 스타일별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업종별로 그리고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조금 더 기업별 차별화가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해지는 시점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더 두시면은 조금 더 블랙스완이라든지 리스크 요인이 다양해지는 시기에도 조금 더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